일곱가지 실적을, 즉 망국 실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고 또 이를 흡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망국 육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 부당성을 제가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정책 대변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정책 발표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자아실현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나라를 망국의 너포로 끌고 가는 망국 실적을 흑파하겠다고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공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은 민주노총, 전교조, 대깨문,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입니다. 이 중 제1적인 민주노총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책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망국 실적 중 제6적인 탈원전 흑파를 위해 탈원전 실적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3대 정책 공약을 밝히겠습니다. 탈원전 실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전에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대통령이 되자마자 초법, 탈법, 불법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4년이 지난 올해 5월 21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선 원전 사업 공동 참여,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강화 등 원자력 발전 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법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집행도 문제지만 이와 같은 느닷없는 정책 유턴으로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비극 이전에 천극이 되어버렸습니다. 탈원전은 애당초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으로 볼 때 추진되지 않았어야 할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칼도 많은 탈원전을 밀어붙인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익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무개념으로 부하 내동했다고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7인은 탈원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고발되어 마땅한 인물들입니다. 저는 오늘 탈원전을 주도한 7인을 탈원전 실적으로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대깨문, 공기업, 미친 집값 등 망국 오적을 발표해왔지만 오늘은 7명의 인물을 선정하여 탈원전 실적으로 발표합니다. 탈원전 실적의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탈원전의 감독이자 국가와 국민 앞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다 준 장본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탄소 중립은 탈원전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탄소 중립을 먼저 선언하고 나중에 이를 짜 맞추려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미 산자부 공무원은 불법적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고 감사가 들어오자 그 문서들을 밤중에 불법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정치적 현안이야 정치인의 소신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원전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까지 정치적 편견이나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둘째는 양희 원영 의원입니다. 탈원전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30년간 반핵운동을 해왔던 양희 원영 의원은 최근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어 윤미향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되었습니다. 내로 남불의 전형입니다. 양희원영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반핵운동가로서 탈원전을 주장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탈원전을 주장함에 있어 적어도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양희원영 의원은 2020년 10월 26일 KBS 심야 토론에서 월성 1호기 원전의 이용률이 60% 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항규 교수는 월성 1호기가 5월 말까지 가동한 후 12월까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게 나온 것이지 중수로 원전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통계를 왜곡하는 정치인은 즉각 퇴출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탈원전 선동 부장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최근 지난 7월 28일 탈원전은 전력 불안이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고 사회 갈등도 없는 산무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비겁하게도 다음 정부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이야말로 가장 안정적 전력 공급망이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원식 의원의 주장은 선동에 불과합니다. 넷째는 문미옥 차관 탈원전 국제 망신 배우입니다. 문미옥 차관에 임명되기 전 청와대의 과학기술보좌관 신분으로 국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2017년 말 문미옥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 원자력 장관 회의에 파견됐었습니다. 그가 맡은 임무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원자력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미옥 차관은 본인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한 채 탈원전을 꺼내들고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판매 후 서비스 기사가 고객에게 가서 차가 운전 중에 폭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유의 인사들로 청와대와 내각을 채우고 공적 임원을 낙하산으로 꽂아 놓았습니다.
2014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던 시절 지도 교수를 맡았다고 하면 그가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4대강은 홍수와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성공적 국책 사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순진은 4대강 사업 반대 임명부에 올라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 서명운동본부 집행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은 탄소 중립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 기간 내에 도달하려면 세워둔 원전을 오히려 재가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순진은 원전 산업 관계자들을 향해 부정적 전망을 퍼부었습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전을 짓자고 했음에도 원전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악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섯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탈원전 행동대장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며 산하 공무원에게 불법을 교사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불법임을 알고도 문서 자료를 삭제하다 들통났습니다. 백운규는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즉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비슷한 선례로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무원도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의 직원을 부당 해고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장관, 차관이 줄줄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고 결과는 2년 내외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백운규는 훨씬 중한 직권남용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탈원전의 기획자입니다. 김수현은 문재인 청와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오른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망국 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들 탈원전 실적은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파탄내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지연으로 하루에 11원씩 16개월간 5,4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입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약 9조 5천억 원, 고용 감소는 연 인원 1,3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년간 무려 1,000조 원의 국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만 원전 24기의 계속 운전 금지로 40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출하지 못하게 있게 되는 600조 원의 기회 비용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국가 산업입니다. 안전하게 짓고 운용하며 또 해체하면서 국가의 부를 안겨주는 원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에 수출하여 200억 달러치를 수주한 바 있고 운영 지원까지 합하면 4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더욱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탄소 원료에 의한 기후 환경 파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전 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안전성 자체가 또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빛 1호기 원전에서 원자로 핵심 설비인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하다가 판단 실수로 폭발 위험을 부르는 열 출력 급정 사고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폭발한 것이 아니라 열 출력이 급정한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커다란 재앙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데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여기서 국가의 부가가치는 또 정대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용을 위한 전문적 인력의 보강과 인공지능까지 동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내만 놓고 본다면 부가가치 정대가 아닌 투자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 최고 안전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 간다면 수출을 통해서 국가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크게 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과 연결하여 검토해도 원전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안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인류가 떠안고 있는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원전을 중단하면 당장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탄소 중립에는 원전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세계가 다시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화석연료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태양광 패널 등을 사용하는 것은 인건비보다도 재료비가 막대하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원전의 안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보강이나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에는 재료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투입, 운영하게 되므로 국가가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결국 연관된 일을 하는 국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탈원전은 제가 말씀드린 망국 7적 중 제6적입니다. 망국 7적 제1적 민노총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잘못된 풍토를 만들어 사회 양극화를 불러왔습니다. 제2적 정교조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학력격차를 만들어 또한 사회 양극화를 불러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4적 공기업과 제5적 미친 집값 역시 무책임 경영에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식으로 사회 분열과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청년들에게 주택 절벽을 만들어 국가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망국질적 중 제6적인 탈원전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저 장기표가 대통령이 되면 탈원전을 전면 철회하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훨씬 더 보강하여 세계 최강의 원전 안전국가를 만들고 세계 최강의 고부가 가치가 원전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꿈나무들이 원자 물리학을 꿈꾸고 존경받는 과학자가 되어 안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김연아, 김연경 등 스포츠 스타들이 세계인의 박수 갈채를 받고 있고 또 많은 돈을 버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과학 인재들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원자력 전문가가 되고 더 좋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스포츠 스타들 이상으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대접을 받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과학 천재 소리를 들으며 원자력 인재가 되기 위해 관련 학과에서 피지땀을 흘리며 공부하는 대학생, 석사 및 박사 과정 청년들에게 비록 제가 그린 길은 아니지만 세상을 많이 산 선배로서 이런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희망을 접지 마시고 계속 공부에 매진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원전 관계자 여러분이 국가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장기표. 감사합니다.